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통계신문 이전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계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통계청 통계교육원과 저희 한국통계진흥원은 국민의 통계 소양 함양, 국가 통계에 대한 올바른 사용 유도 및 이해도 증진과 통계 리터러시 지식과 기술 보급을 위해 통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통계 아카데미는 수거 데이터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이번 아카데미의 진행 일정과 통계청 통계 아카데미의 연간 일정, 그리고 이번 연사이신 이철규 지사장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카데미는 잠시 후부터 시작하여 80분간 연사님의 강의 이루어질 예정이며, 강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받으신 설문지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고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통계 아카데미의 연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8월 26일 금일은 축구 데이터 비즈니스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아카데미는 10월 중순 선거 여론조사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제주도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있으며 이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통계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철규 지사장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지사장님은 현재 스태츠퍼폼이라는 기업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뉴스 및 중계권, 데이터 글로벌 유통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과거 퍼폼그룹 한국 지역 관리 담당을 맡아 뉴스 및 중계권, 데이터 글로벌 유통 관리를 수행하셨고, 골닷컴 한국어 에디션 편집장을 역임하셨으며, 축구 뉴스 및 콘텐츠 글로벌 유통 관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철규 지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태츠퍼폼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철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브래드 피트가 나와서 유명해졌던 머니몰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스포츠 팬들이라면 잘 아실만한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 맞은편에서 같이 야구에 대해서 어떻게 선수들을 선발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컴퓨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빌 제임스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스태츠퍼폼입니다. 빌 제임스가 만든 스태츠라는 회사는 2015년부터 AI 전문 스포츠 테크 기업으로 바뀌어서 그동안 통계 방법론에 맞추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요. 이 결과 MIT 슬롱에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2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스포츠 분야의 AI와 데이터 고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스태츠와 1999년에 설립된 옵타라는 축구 데이터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회사가 2019년 합병하면서 현재로서는 각 산업군에 있는 모든 스포츠 산업군에 있는 표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옵타라는 회사는 스카이 스포츠와 옵타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스포츠 데이터 컨설팅 부분이 합쳐져서 옵타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프리미어 리그의 여러 가지 데이터 고도화 산업화에 대한 제안을 시작하면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스포츠 데이터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에 대한 가능성과 여러 가지 데이터의 AI 고도화에 대한 활용성을 믿고 약 110조 원에 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 세계 주요 스포츠 구단과 방송국들이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와 활용 사례,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와 그 전망을 가볍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데이터의 발전 흐름을 본다면 과거에는 스포츠 전현직 전문가들이 여타의 장비를 가지고 경기장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다시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인입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 보니까 약 48시간 정도의 데이터 딜레이가 존재했었습니다. 이것을 옵타가 실시간 방송 중계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콜렉팅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있었던 대규모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머리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벤투스라는 구단이 심판의 탈모 시술을 지원하면서 승부 조작을 했다가
스포츠 산업 현장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승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트라 패스트 이벤트 데이터라는 베팅 사이트 양성화 전략을 취했고 2006년에는 GPS,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GPS와 같은 겁니다. 그 GPS 장비를 스포츠 브라 같은 장비 뒤에 장착을 한 선수들의 그 심박수라든가 신체 과부하, 근골격계 과부하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스포츠뷰라든가 트라캅이라든 여러 가지 카메라 회사들이 라이브로 선수들의 위치와 골의 위치를 트래킹하는 데이터를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더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골에 대한 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실시간 라이브로 가서 그 말만 오프사이드를 잡는 데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AI가 고도화되면서 이 방송 중계 화면만을 이용해서 앞서 있었던 트래킹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도 트래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는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TV 중계화면 바로 밑에 선수들의 그 움직임들이 표시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 다양한 형태의 통계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그래픽화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뭔가 이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의 맥락을 읽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스포츠 데이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고 새로운 방법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의 스포츠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옵타람 회사가 경영 컨설팅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경기 분석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이벤트 단, 경기 현장의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했는지에 대한 이벤트 단위로 수집해서 각 종목별 KPI를 정의하고 이 특성을 수리적으로 요약하는 기술 통계 분석과 각 종목의 리그 특성들을 추정하는 추리 통계 분석, 예를 들어서 상관 분석이라든가 차이 검증 분석 같은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들을 이용해서 신뢰성 높은 DB를 만든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이나 VC들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 도구와 수학적 방법론의 고민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기존의 스포츠 이외에도 게임이라든가 빅테크에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 스포츠 현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팬들이 요구하는 맥락을 읽는 것보다는 스포츠 현장의 그 자체에 대한 내용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바뀌면서 또 그리고 더 나아가면서 스포츠 현장에 더 많은 맥락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요. 그 시도가 스포츠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정해진 규칙에 따른 경기장이 규격이 되어 있고요. 참여 인원도 정해져 있고 상황을 미리 세팅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이걸 시즌을 앞두고 모든 세팅을 해놓고 통계적 반복론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진행하면서도 AI는 독립적인 프로덕트가 아닌 하나의 데이터 피드 형태로 들어와서 지능화된 데이터 피드로 수집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하는데 의료 데이터를 함부로 과감한 시도로 방법론을 바꿔서 환자들에게 시도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스포츠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뿐 아니라 어떤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딥러닝 같은 경우는 추리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시장이 스포츠 데이터 시장이고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스포츠에서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맥락을 해석하는 것은 어느 영역이나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스포츠 역시 판단하는 부분들은 경기장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할 때는 심판의 권위는 여전히 절대적이고 그 경기 결과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라운드 끝난 뒤에 있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맥락의 해석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문제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도의 결과물이 성공적이었을 때는 주식시장의 그 주가 예측이라든가 아예 GPT-3로 유명한
그 로봇이 아주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 이상의 기사를 만드는 데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많은 논문과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스포츠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고도화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스태츠 퍼폼 외에도 여러 스포츠 데이터 기업들은 일반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미디어, 배팅, 그리고 구단 등 프로 이렇게 4개 산업군 영역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기 옵타라는 브랜드에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인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스포츠 정보 사이트의 개발에 필요한 피드 그리고 시각화를 위한 위젯에 대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프레스박스는 TV 중계라든가 인터넷 유튜버들의 인터넷 중계 같은 데 많이 쓰이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보도자료 지원을 하는 데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팅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포츠 토토의 배당률을 만드는데 로우 데이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이제 자신들이 뛰었던 경기 분석, 그리고 구단을 운영하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구단 경영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지표, 그리고 선수를 영입하는 스카우팅 서비스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츠 퍼폼은 이게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배팅, 그리고 프로에 대한 여러 세계적인 구단들과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빅데이터 AI로 확장되는 느낌이 드실 건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기가 실무 단계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공돌이 문돌이 하듯이 미디어 가이드의 입장과 테크 가이드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법이나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다행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컨설팅 회사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친절한 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저희 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구글이라든가 애플 같은 곳들과 많은 일을 하면서 이 테크 기업들이 스포츠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비용을 아끼고 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이용하고 계신 OTT에서 보다 재밌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면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5대 리그의 지난 시즌에 모든 우승팀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구단들이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그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서로 많은 실험을 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위에다 적어놨는데요. 스포츠 데이터가 있는 어느 곳에든 다 스태츠 퍼폼이 있더라고 프레드라는 컨설턴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통계 기반으로 잘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해당 스포츠 방송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데이터를 쓰려면 메타데이터라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목적에 맞게끔 일관된 방법론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쌓여야 여기 있는 에센스라고 불리는 비디오, 영상, 오디오,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기타 갖고 있는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터뷰, 워딩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중계에 쓰일 때는 영상과 자막의 싱크를 맞추듯이 정확한 타임 스탬프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오디오, 추가적인 비디오, 그리고 이전 경기 관련 화면 같은 것들을 위젯이나 하이라이트 영상 작은 PIP 모드로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여러 가지 API로 있으면서 다양한 수집된 방법들이 여기 데이터 레이크라고 불리는 거대한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같은 곳에 저장이 돼서 AI 엔진이 각 필요성에 따라서 미디어, 피트니스 같은 구단,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이나 배팅 같은 걸 쓰인 곳으로 나뉘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서 옮기듯이 바로바로 넣어줄 수 있어야지만 방송 현장에서도 쉽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앱에 있는 푸시 알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로봇 기사라고 하는 NLG 방식을 이용한 인사이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중에 있는 플레이 바이 플레이, 우리 문자 중계 데이터와 인공지능 뉴스 로봇 서비스가 연결해서 인사이트 푸시 서비스라는 걸 보통 하고 있는데요. 경기나 팀 선수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각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 좋아하는 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이걸 통해서 부가 서비스 결제라든가 TV 시청률을 올려서 방송 중계권을 높이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랜도 매직이라는 구단의 앱인데요. 경기 시작 15분 전에 여러 가지 선수들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 소위 승부를 가지고 스코어 가지고 치킨값 내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구단 앱들 사이에서 해서 랜선 친구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충성도 높은 고객들한테는 보다 좋은 자리가 남아있을 때는 15분 전에 알려줘서 자리를 이동시킨다던가 경품을 준다던가 하는 방법도 이용하면서 이거를 바로 푸시 알림으로 바로 팬들을 인게이지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로봇 기사가 쓰이고 있고요. 경기 중에는 이제 우리가 경기를 90분이나 3시간 내내를 다 보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딴짓을 하다가 주요 이벤트가 생기면은 바로 이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15초 이전 영상이나 주요 장면들을 다시 실시간 다시 보기 영상을 해줄 때 그 인게이지하는 목적으로 로봇 뉴스 기사들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저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 전체 하이라이트는 15분 정도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주로 보시는 짤방은 3초에서 길어도 15초 정도인데 이 중간 사이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수,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영상들만 따로 뽑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 유료 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아이돌 서비스를 통해서 라인에서 각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영상들만 따로 뽑아서 부가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범 단계에서 잠깐 하고 말긴 했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고도화돼서 유료 부가 서비스로 진행됐을 때 이제 해외에서는 부저가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인게이지 하는 데서 이미 AI 로봇 뉴스들이 쓰이고 있고요. 이렇게 팬들한테 개인화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야 되고 이때 AI가 활용이 됩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벤트 비디오, 이벤트 오디오, 경기 중에 있었던 그 각 타임 스탬프별 상황과 배팅 데이터라고 해서 승부가 이 팀이 이길지 질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각 선수들, 팀이 아닌 각 선수들에 대한 상황별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팬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트위터라든가 각 SNS에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을 한 뒤에 AI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각 비디오 영상과 데이터 영상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종합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도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활용 동의를 받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들어가고요. 이게 가끔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를 엿듣고 있다고 생각드는 게 바로 이 활용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 추천 같은 것들이 귀신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조도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포츠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팬심으로 여러분이 기꺼이 다 좋아하는 선수를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고 소식을 듣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도움은 이제 다른 산업 영역까지 쉽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데이터는 보통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누어서 여러분 야구 팬들이 계시다면 NC소프트의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아실 건데요. 편파 중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 팬들만이 좋아하는 중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음성 톤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는 보통 문자 중계를 해서 90분 동안 10번 내외 정도의 알림을 보내고 이거를 개인화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 그러니까 홈팀, 원정팀, 그리고 중립팀으로 해서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알림을 90분 경기만 10번에서 15번 정도만 내보내면서 다시 알림을 클릭하는 순간 바로 실시간 다시 보기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중계에도 쓰여서 혹시 맨체스터 시티 경기 이번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건데
홀란드라는 선수 한 명만을 포커스한 카메라가 쭉 움직이면서 그 서비스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 경기 중계 화면이 있고 작게 PIP 모드로 그 선수만을 쫓아가게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2006년이었나 차두리 은퇴 경기 때 MBC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차두리 한 명의 은퇴 경기 90분 내내 쫓아다니면서 트래킹 카메라가 차두리의 모습을 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실시간되고 고도화돼서 이제 방송 중계화면에도 쓰일 수 있게 된 게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계정이나 계정에서의 개인정보 알림, 중요 알림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라든가,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그 앱 내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을 선택하는 거를 개인화나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개인화 전체적인 팬들, 그러니까 이 모든 팬들의 흥미도를 판단해서 좋아하는 팬이라고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상 반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흥민이 갑자기 79m를 달려가지고 골을 넣은 원더골이 나왔다. 그러면은 모든 팬들에게 지금 이 경기 보세요 하고 알림이 쫙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반대로 유료 OTT나 그 페이TV에서는 자신들의 유저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딴짓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그래야 다시 그 이전 경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요약 서비스들을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짧은 뮤직비디오 5분 30초짜리 뮤직비디오에서는 아이돌 팬들을 다 개인화해서 팬들에 맞춰서 개인화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경기의 주요 장면 플러스 여러분들이 개인화된 선수들에 대한 모습들을 모아서 맞춤형 AI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TV 방송에서는 한계가 있고 방송사의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OTT에서 해외에서는 유료 부가 서비스로 많이 해서 결제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MBC 스포츠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앱 알림 화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OTT에 대한 결제에 대한 이유를 계속 부여하는데 이 스포츠 데이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 현장일에 이 스포츠 데이터가 쓰이는 걸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이 비디오 피드에 맞춰서 데이터 콜렉팅 센터에서 만들어져 DB화가 됩니다. 이 DB화 되어 있는 과정까지를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메타데이터화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각 방송사의 다른 여러 표준들이 있습니다. 유럽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 방송 표준과 웹사이트 표준에 맞는 데이터를 API라든가 XML PD 형태로 보내주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정리를 해서 해설위원이라든가 기자들이 인포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하고, 이게 핵심인데요. 인사이트 팀이라고 해서 여전히 사람이 들어가서 이 데이터 사이에 있는 맥락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데이터는 사람을 많이 고용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발자만 많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스포츠에 대한 맥락과 인사이트를 읽어내면서 이런 데이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 세계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 뽑아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재교육을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을 정도로 이 인사이트 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늘 인터넷 시대에 가장 없어질 직종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자가 전직 기자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았고 아직 데이터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사이트 팀 캐치해서 매치 프리뷰를 만든다던가 라이브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설위원들이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코멘트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경기가 끝난 뒤 리뷰 분석쇼에서 당장 필요한 데이터를 물어봤을 때 AI와 함께 이 인사이트 팀이 같이 쿼리를 넣어서 분석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보는 스포츠 뉴스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분류가 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각화되는 과정은 방송 실시간 중계 트럭과 그다음에 현장 TV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라이브 매치 그래픽 그리고 스튜디오 그래픽으로 나오고, SM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PAM, MAM, DAM이라고 합니다. PAM은 프로덕션 SM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위에 방송 경기 현장에서 바로 그 자원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걸 얘기하는데, 3분짜리 뉴스가 9기가가 넘습니다. 그 방송 영상은 굉장히 화질이 좋고 크기 때문에 별도의 SM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이걸 잘 정리하고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경기장 함성이라든가 등등등을 모은 미디어 SM 매니지먼트가 있고, 이것들이 향후 데이터화돼서 관리되고 있고, 보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했던 자료들까지 모아있는 데이터 SM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SM 매니지먼트를 정리해서 여러분이 방송에도 쓰일 수 있지만 이 뒷단에 아카이빙 센터로 묶여서 다시 데이터 고도화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사이트 팀과 코멘테이터 보조 시스템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유튜버 입중계라든가 방송 중계에 쓰이고 있습니다. The future of sports viewing is here. Clippers Court Vision puts you in control. Choose from multiple augmented reality live streams. Player mode with dynamic stats and probabilities. Coach mode with plays diagrammed in real time. Mascot mode with filters and animations and 지금 보신 화면은 세컨 스펙트럼이라는 미국 회사와 그 폭스 스포츠가 함께 만든 영상인데요. NBA 실제 중계 영상입니다. 이렇게 서비스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서비스를 해서 마치 게임 화면처럼 몰입도를 극대화해서 팬들이 보다 더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고,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노령화로 인해서 MLB와 NBA 팬들이 점점 그 신규 팬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었던 문제를 NBA는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해결해서 요즘 젊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스포츠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PGA 투어에 있는 현장입니다. 보통 PGA 투어 경기들이 3시간 반에서 4시간까지 가는데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자기 좋아하는 선수, 박세리 나오기 기다리고 최경주 나오기 기다리면서 4시간 내내 다른 팀의 다른 선수들을 보는 건 지겹잖아요. PGA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각 선수들의 샷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클릭해 놓으면은 알림 서비스가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도 이 3D 케이스 서비스로 각 샷 위치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샷의 영상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브 경기 중에 아닌 시간이어서 제가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해서 보여드리기 아쉬워서 스크린샷으로 해놨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스포츠가 얼마나 더 고도화되고 인터넷과 잘 되고 있는지 이 발전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들이 야구나 골프같이 정적인 스포츠, 그리고 농구같이 작은 스포츠에서 축구같이 큰 스포츠와 동적인 스포츠로 점점 발전하면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구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은 도리어 골프를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적인 스포츠에서 나온 그 고도화된 야구의 복잡하고 고도화된 세이버 매트릭스가 지금 축구의 XG, XT, 프리벤트 듣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지표에 연결되듯이 앞서서 정적인 스포츠에서 먼저 적용이 되고, 여기서 안정성이라든가 가능성이 확인이 되고 나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동적인 스포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인 스포츠에서도 농구장 같이 작은 곳에서, 그리고 축구같이 큰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프리미어리그 실제 중계 제작 화면인데요. IMG라는 기업이 이제 현재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계를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프레스박스라는 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여기 지금 PK에서 앞에 선수들이 어떻게 골을 허용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골을 허용하지 않고 막아냈다면 이제 빨간색 공표시로 나오게 되는 식으로 바로 실시간 경기 현장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과거 데이터와 현재를 엮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 매치 그래픽에서 쓰이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손흥민 79m 달리는 화면입니다. 이거를 하프타임에 이렇게 몇 미터 뛰었는지,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을 잡게 했는지 등을 쭉 보여주고, 바로 다음 후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던가, 경기 끝나자마자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는 것들을 바로 편집하면서 궤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 중계화면에는 쓰이기 어려울 때는 스튜디오 그래픽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앱이라든가, 특히 방송사 앱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뉴스 바로 보도자료로 경기 끝나자마자 쓰이게 됐었는데요. 선수들에 대한 스탯 외에도 앞서 보셨듯이 박스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기사 내용을 좀 더 쉽게 만들어서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는 좀 더 한국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는지
실시간 경기 중계 자체도 OTT에서는 이제 MLS 예인데요. 저렇게 그 게임에서 물량 먹듯이 선수들 게이지가 움직여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OTT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VR, AR 이용해서 그 이 패널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 어땠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면서 보여주고 아래와 옆에는 이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탯들 그리고 이 패널들이 하는 얘기에 맞춰서 각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 바둑 도판 같이 움직이듯이 기보 보듯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예를 들었으니까 K리그 예도 한번 들어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스포츠 디지털이라는 그 독일의 OTT 회사하고 네이티브 웨이브스라는 오스트리아 그 코더 개발 업체 그리고 삼성 스마트 TV 그리고 저희가 협력해서 만든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 TV와 앱 안에서 구현해 놓은 서비스입니다. 각 앵글별 선수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따로 꼽아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선수인데 잘해서 누군지 궁금했을 땐 바로 클릭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 경기 스탯, 그리고 지난 경기 스탯도 바로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한 화면 안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월드컵에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가 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서 아직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했던 복잡한 것들이 이미 아이프레임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앱 안에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즉각 일어나고 있고 매 쿼터별로 3, 4개월 단위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트위터 같은 걸 연결하면은 팬들이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이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구단 앱들과 같이 연결되면은 랜선 친구 형태로 해외에 있는 같은 종목과 같은 팀을 같은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바로 이 앱 안에서 연결돼서 같이 호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밑에 있는 건 첼시 앱에서 쓰인 인포그래픽 서비스인데요. 첼시가 이제 트위터로 알림을 올려서 자기 팔로우한 사람들한테 지금 첼시가 남은 15분 안에 공중골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하게 바란다면서 구단 앱에서 중계하는 그 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인포그래픽들을 보통 45초 만에 만드는 반자동 템플릿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선 보통 이런 인포그래픽들이 경기 전에 경기장이 50시화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인포그래픽들이 실시간으로 경기에 중심을 해서 바로바로 와서 보라는 식의 이미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로 활용하시는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푸시 알림을 해서 저 제3의 SNS, 구단 앱뿐이 아닌 제3의 SNS를 이용해서 계속 팬들과 인게이지먼트 되고자 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오라클과 프리미어 리그가 같이 만든 모멘텀 피드인데요. 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긴 한데 이 트래커를 통해서 웨스트햄과 아스날이 언제쯤 골을 넣고 언제 이길 수 있을지 이런 흐름 추세선을 보여줘서 이길 것 같은 팀의 팬들이 보다 빨리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혹시 트위터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TV 화면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아마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선수들이 이길 확률, 질 확률,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떤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오른쪽 있는 화면이 바뀌면서 체크를 할 수 있고 5분에 한 번씩 우리 홈쇼핑 엘바 서비스처럼 이렇게 푸시 알림으로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여줘서 골이 뭐 5분에 터질 확률 같은 것들을 실시간 XG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끝난 뒤에 보여지는 주로 쓰이고 있는 터치 스크린 펜인데요. 카이런 해고라는 데서 이제 만들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먼데이 나잇 풋볼이라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리뷰쇼 장면입니다. 클럽 감독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제이미 캐러거라는 유명한 패널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지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그 해당 스포츠를 좀 더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화면에 지금 아래에 보이고 있는 X 리시버, X 패스, XT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새롭게 올 시즌부터 선보이고 있는 피드인데요. 선수들이 해당 상황에 패스를 했을 때 일반적인 성공률을 보여줘서 과연 백패스를 선택하는 게 좋았는지 아니면 위험성 있는 직진 패스라는 게 좋았는지 이 선수들이 무조건 백패스를 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맞는 걸 어땠다라는 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팀이 했던 역할들을 이렇게 패널들이 할 수 있고 그것들 시각화한 지표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화면 같이 선수들이 공을 잡자마자 경기 시간, 거리, 그리고 XY 좌표,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위치에서의 평균 득점 가능성들이 단순히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러면 너무 화면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만 클릭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들도 유료 부가 서비스를 해외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